지금은 역전세난이라는 단어를 잊은 지가 오래됐죠. 지금은 전세대란의 시대죠. 자, 그런데 이 역전세난이라는 말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3년 전에 역전세난이 났을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겠어요? 세입자가 전화 오면 겁이 일단 덜컥 났습니다. 그리고 제발 세입자가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그때 오래 살겠다고 한 세입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 세입자를 지금의 집주인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꼴보기 싫겠죠. 어떻게 하면 이 세입자를 몰아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은 무엇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년 전이었어요. 역전세난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저희 회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털어놨습니다. 일단 세입자와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세입자는 나가고 싶다. 근데 주인은 내줄 돈은 없다. 그렇다고 세입자를 구하려니 세입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구해지거나 또는 그것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감정원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게 무슨 대출이냐면은 융자형 집주인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대출은 무려 대출이자가 1.5%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먼저 받고 낮은 금액에 또 세입자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순위 대출을 먼저 받고, 그리고 후순위로 세입자를 드리는 건데, 세입자를 아주 낮은 금액에 드리는 거죠. 어차피 많이 낮아졌는데 더 낮게 세입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본인이 그런 자금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대출도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조건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다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한 해의 기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양이 다 바닥이 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금이 바닥나기 전까지 꼭 대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출 신청이라는 것이 세입자가 나가는 날이랑 맞을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미리 대출 신청해 놓고 미리 받아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 지금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 이런 상황이었죠. 또 세입자 구하는 게 매우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낮은 금액의 전세가 많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 봐야 몇천 차이인데 굳이 후순위로 낮은 금액에 더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또 이런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세입자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거를 또 기존의 세입자를 나가는 날짜랑 딱 맞춰서 한다는 거, 이건 좀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쾌재를 부르는 거죠. 너무 정말 이제 앞으로 8년은 걱정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파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3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파티를 했던 분들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세입자를 좀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저를 또 찾아옵니다. 게다가 이 기금 대출이 8년이잖아요. 이 대출은 중도 상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8년을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임대사업자 제도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또. 그래서 의무기간의 절반만 지나면 임대사업을 안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매각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각도 못하지, 대출을 갚지도 못하지, 세도 높게 놓을 수 없지.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이 대출 받은 게 너무 왼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투자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뭐 쉽게 말해서 새옹지마죠. 예. 좋은 줄 알았더니 나빴고, 나쁜 줄 알았더니 좋았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투자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을 찾을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은,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재산을 계속 늘리고 우리의 재산을 계속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예. 제가 여기에서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타니라는 선수거든요. 예, 이 오타니라는 선수가 정말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사람이 현실에 나타났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투수와 타자를 겸합니다. 예, 메이저리그에 그런 사람은 역사상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상황에서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거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투수도 너무 잘하고 타자로서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 역사에 있지 않은 이런 놀라운 사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예,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오타니 열풍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오타니가 하는 행동이 아주 굉장히 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타니는 경기가 끝나고 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야구 경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주스면서 나간답니다.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오타니가 운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야구라는 것도 운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스포츠거든요. 예, 아무리 투수가 잘 던져도 내야수들이 계속 수비 실수를 해. 그럼 패전 투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받쳐주는 타자가 없어. 또는 뭐 상대가 더 잘 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또 게임은 지는 거예요. 이렇게 운이 차지하는 영역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아무리 투수로서 타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타니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런 대형 최고의 톱스타 스포츠 선수가 휴지를 줍는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신기 독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신중하고 조심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군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래, 나도 좀 군자답게 살자. 혼자 있어도 내가 떳떳하게,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선행을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바른 몸가짐을 한 이런 멋진 사람이 되자 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한두 번쯤은 꼭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군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니, 군자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우리 본질적인 의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그런 거에 막 마음이 동했다가도 바로 때려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군자가 되고 막 멋지게 사는 것의 동기보다 어떤 동기가 더 강하냐면 이득에 대한 동기가 더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득의 개념으로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군자가 돼서 내가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하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오른손 왼손,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신기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선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가면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 돼요? 이게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득이 됩니다. 투자의 세계는 알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운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운이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운을 좋게 만들어야지만이 내 자산이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게 만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선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제 이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사부님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듣다 보면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 영상을 들으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 법륜스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것도 제 이득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선행을 베풀어야 저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회수 왕창 높이려고 하면 자꾸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뭔가 자꾸 돈 될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조회수 높아지고, 그게 저한테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이득보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내 운을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이 운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선행에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선행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선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간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저렇게 이제 선행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상담료가 공짜겠지. 또는 부동산 이렇게 강의하고 컨설팅 해주고 이러는 거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의 상담료나 회원 가입비 이런 거 들으면 깜짝 놀래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끼는 이런 분들까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만한 선행을 못할 그릇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못하는 일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정도 일은 해요. 또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행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실천 방안이고, 두 번째 실천 방안은 무조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려고 그랬다가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을 만드는 건 아까도 보세요. 3년 전의 일이 지금 와가지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는 걸 3년 정도는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경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규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과연 1년 후, 2년 후에도 좋을지, 여러분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것이 1년 후, 2년 후에도 나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은 1년 후, 2년 후에도 좋고 3년 후, 4년 후에도 좋고 결국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의 자산을 더욱더 잘 지키고 계속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선행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는 건 어떻겠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